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이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코리안 더비로 주목받았던 이 경기는 3,4천명의 한국 팬들이 관중석을 메웠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손흥민과 황희찬의 득점은 없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좋은 임팩트를 남겼으나 손흥민은 슈팅 0개를 기록하는 등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엔지 감독이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전 패배 후 이례적으로 매우 실망한 듯 화를 내면서 선수들의 태도를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자상한 리더십으로 알려졌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의 엔지 감독이었기에 팬들에게는 충격이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엔지 감독이 울브스전 패배 후 남긴 분노의 인터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숨겨진 불같은 카리스마를 고백한 셉세비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을 매료시키기 위해 올여름 큰돈을 쓸 거란 이유도 분석해볼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주앙 고메즈에게 멀티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특히 주앙 고메스는 올 시즌 첫 득점이자 멀티골을 토트넘전에서 모두 폭발시켰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할 일인데요. 토트넘 후반이 시작하고 나서야 클루세스케의 한 골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했죠. 그런데 손흥민의 경기력만 비판하기에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칠 수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분석해드리자면 우도기의 부재가 컸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에서 활약한다면 논외겠지만 측면에 선다면 우도기와의 호흡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인버티드 윙백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다소 전형적이고 단순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수비 집중형 윙백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상대의 집중 마크를 받는 손흥민의 플레이도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손흥민은 품목 기준 평점 6.0점으로 팀 내 최저점을 받았고 슈팅도 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마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경기력을 펼치자 토트넘의 엔지 감독이 이례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선수단에게 경각심을 요구하며 비판했죠. 울버햄튼에 내준 2골 모두 실망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축구에 집중하지 못했고 훈련대로 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선수들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전반에 캠핑을 했다. 그러다가 부서져서 골을 허용했다. 계속 뒤에만 있었다.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반전에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대 역습에 2-3개의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내줬는데 울버햄튼을 상대한다면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가는 팀이다. 이번 시즌 우리의 팀의 수비는 훌륭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엔지 감독의 축구 철학이 네가 2골 넣으면 내가 3골 넣겠다는 마인드의 공격 축구이다 보니 공격적인 면에서 많은 실망을 했나 봅니다. 이런 엔지 감독의 인터뷰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꽤나 당황한 모습입니다. 캠핑 드립까지 치는 분노의 인터뷰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간단한 현지 반응 살펴보고 가시죠. 엔지 아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인내심을 가져야 해. 7개월이 지났어. 리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상대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 힘든 패배를 당했다. 앞으로 나아갈 거야. 코이스. 이번 포스트 매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 마음에 든다. 웃기네. 나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엔지를 지지한다. 하지만 빌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은 좋지 않아. 그 팀은 우리만큼 강하지 않아. 우리는 이 팀들을 잠재워야 한다. 감독을 지지해라. 이번 여름 그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등등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재밌고 공격 축구를 하면서 성과도 내고 있는 엔지 감독이기에 토트넘 팬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인터뷰에서 드러난 엔지 감독의 성격은 매우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엔지 감독이 라커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브스전에서 한 골을 기록한 클루세스키가 밝혔습니다. 클루세스키는 엔지 감독이 분노하는 모습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클루세스키는 분노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불같이 화낼 때가 있다. 분명 엄청나게 화를 낸다.
포스테코글루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만큼 충분하게 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정말 화를 낸다. 포스테코글루의 분노 후 우리는 경기를 더 잘하게 된다.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화는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팀을 꾸리고 나가는 일부다. 포스테코글루가 부모처럼 선수들에게 사랑만 줄 수는 없다. 결국 이 분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울브스전에서도 전반 종료 후 불같이 화를 냈는지 쿠루세스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넣었나 봅니다. 그리고 최근 리버풀 부임설이 엔지 감독에게 있었죠. 링가드의 FC 서울행을 마쳤던 피터 오루크가 엔지 감독이 리버풀 감독의 후보임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엔지 감독은 리버풀로 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과 계약할 때 방출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에게 어떠한 거액의 제한도 뿌리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사비 알론소 감독을 레알에게 뺏겨도 엔지를 선임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그래도 엔지 감독이 자진사임하면 어디로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엔지 감독이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지금 레비 회장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엔지 감독을 매료시키기 위한 막대한 이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이번 울버햄튼전이 끝나자마자 울버햄튼 선수와의 링크가 떴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게리 제이콥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름 이적을 염두에 두고 페드로 네투를 주시하고 있다. 6천만 파운드 이상을 제시하는 구단이 있다면 울브스가 네투의 행보를 막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 링크가 나올 만도 한 게 이번 울브스전에서 토트넘을 대파한 건 사실상 네투입니다. 네투는 토트넘전에서 쐐기골을 어시스트했는데 그 임팩트가 상당했죠. 62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온 볼을 비스마가 빼앗기자 이 볼이 네투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네투는 자기 진영부터 토트넘 박스까지 엄청난 스피드로 단독 드리블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까지 드리블로 완전히 제끼면서 주앙 고메스의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네트는 이정현 뿐만이 아니라 시종일관 빠른 스피드와 발밑 기술로 토트넘을 괴롭혔죠. 지금 베르너는 임대로 왔기에 여름에 소속팀으로 복귀한다면 네투가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엔지 감독이 토트넘으로 데려온 주전급 선수들은 모두 성공했는데요. 레비 회장도 이를 알고 있기에 엔지 감독을 믿고 영입 자금을 지원해줄 생각인가 봅니다. 확실히 엔지 감독처럼 어쩌다 한 번씩 화끈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무서운 법입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불같은 성격으로 엔지 감독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대대적인 물갈이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 선수들을 이끄는 정점에 설 것입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